네, 금요일에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바로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A프로젠 네, 매수가랑 천, 비중 어떻게 네, 되실까요? 1,500원에 30%거든요. 아, 네. 네네. 언제 들어가셨을까요, 시청자님? 한 2, 3개월은 된 것 같은데 이게 네. 원래 매수가가 좀 더 높았는데 조금 아. 더 매수해갖고 조금 낮춘 거거든요. 네. 그래도 하락할 때 조금 단가를 낮추셨군요. 네. 네, 그런데 알겠습니다. 이게 음.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아니면 오면은 다 팔아야 되는지 좀 아.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완전 의견이 나뉘어졌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긍정 의견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피부님, A프로젠 매수가 이상 올라와도 좀 그냥 쭉 가져가 볼까요? 그렇게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래도 우선은 매수 가격까지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기다려보자 그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해당 종목 같은 경우 섹터는 지금 제약 바이오 섹터입니다. 네. 오늘 제약 바이오가 참 강했습니다. 맞아요. 얼마 전부터 시작을 해서 신고가를 나오는 기업들이 속속 나오고 있고요. 오늘도 ABL 바이오, 유한양행 같은 기업들은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이 나옵니다. 섹터의 훈풍이 우선은 돌고 있기 때문에 A프로젠도 거기에 따른 수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동사가 자금 조달을 지금 유증을 어쨌거나 했습니다. 3자 배정인데 우리가 제약 바이오에 있는 많은 기업들은 실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임상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고 연구개발비를 확충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상장 이후 여러 번에 걸쳐서 유증을 하든 CB를 발행을 하든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 조달을 하는데요. 며칠 전에 ABL 바이오라고 하는 기업이 3자 배정 유증을 했습니다. 참고로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장 이후로 처음으로 유증을 했는데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제약 바이오는 물론이고 기타 많은 섹터에 있는 기업들의 유증은 당연히 악재다라고 하는 편견이 깨진 거예요. ABL 바이오는 오히려 유증을 기반으로 해서 몇 년 동안 연구개발에 몰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걸 높게 평가를 받았다라고 보여집니다. A프로젠도 마찬가지입니다. 3자 배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유증으로 자금이 우선은 조달이 되었고, 이러한 자금을 기반으로 단순하게 기업의 회생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임상, 연구개발 거기에 많은 부분의 자금이 저는 이용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기회는 아직은 조금 더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선은 A프로젠은 조금만 더 가지고 가볼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동사의 주가 흐름이 뭐 ABL 바이오라든지 최근에 알테오젠이라든지 유한양행처럼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기업은 아닙니다. 역배열에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힘은 상대적으로 그 앞에 이야기한 기업들에 비해 약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 정도까지 올라오면 우선은 미련을 조금 두지 말고요.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매수가 좀 부근까지 온다면은 한번 정리를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저희가 또 전략의 참고를 위해서 부정 의견 안 들을 수가 없겠죠. 본부장님께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분께서는 매수가 부근 정도 원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건 조금 무리일까요? 이게 좀 결이 좀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어떤 말이냐면 게? 네. 이 3자 배정 유상증자가 ABL 바이오랑 좀 다른 게 이게 지금 여기는 운영 자금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회사에 자금이 너무 없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3자 배정 유증이랑 전환사채 발행까지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기업은 보시면은 감자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많았던 기업이고, 사실 어떤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잘 나가는 바이오 기업들을 보시면은 네. 물론 그럼 아까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플랫폼 기술력 이런 부분들이 사실 부족한 기업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주가는 사실 2022년 이때 7,600원 이후에 계속적으로 우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 자체도 1,000억이 안 되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 있다라는 점. 오늘 이제 상한가를 가긴 했지만 네. 또 월요일 날 이게 어떠한 변동성이 나올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정 의견을 드린 거고요. 만약에 저는 이제 매수가까지 올라갈지는 저도 확신을 하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한 번 더 다음 주 시세가 나온다고 한다면 전량 매도하시고 차라리
종목을 좀 비만 치료제 쪽이나 아니면 지금 뭐 잘 나가고 있는 힘이 강한 그리고 정배열에서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뭐 이중항체라던가 비만 치료제 이러한 쪽으로 좀 돌려보시는 게 저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뭐 올해 시장에 지금 대부분 뭐 핫했던 종목들 보시면 실리콘2, 한미반도체, 삼양식품, 뭐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 다 보시면요. 정확하게 정배열을 만든 이후에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추세가 하방으로 꺾이게 됐을 때 2차전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하방으로 꺾이게 되면은 그거를 돌파하고 다시 추세를 되돌릴 만한 그런 모멘텀이라던가 어떤 이슈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사실 이 지금 에이프로젠의 삼자 배정 유증은 그냥 뭐 운영자금에 대한 그리고 사실 어떤 뭐 다른 쪽에서 가져온 금액이 아니라 어쨌든 뭐 계열 관련된 모회사 쪽에 대한 돈을 가져온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땐 연속적으로 추가 상승이 나올 만한 모멘텀까지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클 수 있으니 매수가 부근 만약에 오게 된다고 한다면 전량 매도하시고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더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유상증자라도 좀 다 뜯어봐야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전략 만드시길 우리 시청자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두 번째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네. 도와드릴까요? 네, 파라다이스고요. 네. 매수가가 17,000원이고 비중이 한 10% 되는데요. 네. 요새 조금 올라가는 것 같더니 한 2, 3일 전부터 막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호텔을 짓는다 뭐 그런 소리가 들리면서 막 그냥 막 빠졌어요. 곤두박질 쳤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이 밑에서 지금 단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이 밑에서 조금 한 5%나 10%를 지금 이 밑에 단가 떨어진 단가에서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하면 평균 단가가 좀 낮아질 것 같은데 네네. 추가 매수를 들어가도 괜찮을 회사인지 네. 아니면 있는 것만 그냥 갖고 기다려 봐야 될지 그게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추가 매수 가능 여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부정과 중립이네요. 그럼 중립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뭐 우리 시청자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장충동의 뭐 호텔 이슈 때문에 최근에 주가 하락이 큰 건지 피비님 지금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는 2분기 우선은 예상되는 그런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왔다라고 하는 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 서울의 하이엔드 호텔을 짓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회계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대규모 투자가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호텔을 새롭게 짓고 그 안에 들어가는 비용을 회수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10년은 더 걸릴 거라고 보입니다. 더군다나 하이엔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 이상의 많은 자금이 투자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금을 파라다이스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금으로 계속해서 해 나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추가적으로 자금 조달을 함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적지 않게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파라다이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호텔 업계 그리고 카지노 쪽 1인당 중국인 드랍액에 대한 이야기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1인당 중국인들의 드랍액이라고 하는 게 소폭 늘었지 시장이 생각했던 수준으로 크게 는 편은 아닙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인들이 지금 와서 뭐 예전만 하더라도 카지노에서 시간 많이 보내고 돈도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은 추세가 그러지는 또 않는 것 같습니다. 화장품을 사나요? 예, 화장품도 사고요. 또 먹거리, 놀거리 거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춥니다. 뿐만 아니라 파라다이스라고 하면 역시나 인천에 파라다이스가 가장 큰 규모인데요. 제가 사는 곳이 거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옆에 인스파이어라고 하는 경쟁 호텔이 지금 있습니다. 새로 사람들이 생겼잖아요. 글로 나갑니다, 진짜 지금. 저도 뭐 한 2주에 한 번 정도 차 가지고 애들 데리고 이렇게 쭉 가보면 네. 인스파이어 진짜 바글바글합니다. 파라다이스는 그러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우선은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파라다이스 인천 같은 경우에 매출액의 측면에서는 소폭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과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아무리 무언가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게 많다 하더라도 그 외에 호텔에 약간만 벗어나면 의외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감안해서 서울에 대규모 호텔, 하이엔드 호텔을 짓고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수익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측면이 보여지나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중립 의견 드렸고요.
주가가 소폭 반등을 언제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우선은 2분기 실적에 대한 리스크는 이제 사라졌다고 봐야 합니다. 지난 1월 17일에 기록한 저가 12,21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우선은 계속해서 한번 보유해 보시고요. 혹시나 이탈을 하면은 그때는 비중을 절반 정도는 더 줄여 나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실경험자의 또 조언까지 저희 들어봤고요. 가격 라인 때도 좀 알려드려봤으니까요. 파라다이스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필옵틱스.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네. 매수가가 24,500원이요. 네, 비중은요? 비중 50%. 어이구, 몇 달 되셨나 봐요, 시청자님. 아, 예.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단가를 좀 낮춘 거거든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이게 매수가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네, 알겠습니다. 어제 바짝 올라가서 오늘 좀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요. 어제는 좀 그저께 좀 급등을 했는데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예.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긍정 주셨고요. 일단 본부장님의 중립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이미 또 비중 확대를 하셔가지고 50%가 되셨는데 이거 어떻게 좀 더 들고 갈까요? 일단 제가 중립 의견을 드린 이유는 네.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 IR 행사장에서 저 봤어요. 예, 유리기판이 깨져가지고 맞아요. 지금 장 막판에 지금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다 빠졌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단기적인 좀 악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중립 의견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중장기적인 모멘텀은 저는 뚜렷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대부분의 OLED 장비주들 중에 유리기판 쪽과 겹치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필옵틱스 같은 경우도 바로 그런 기업인데 OLED 쪽에 대한 성장성, 매출에 대한 성장성은 지금 뚜렷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하반기는 더 좋을 것이다. 이러한 전망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하필이면은 그 사건 때문에 지금 어쨌든 단기적인 뭐 하락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 있지만 만약에 이게 다음 주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중립 의견을 드렸고 만약에 지금 2만 원 구간 여기 지금 이탈을 하게 되면은 120일 이평선이거든요. 중장기 이평선 이탈을 하게 되면은 지금 비중도 조금 조절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상승 나온 다음에 계속적으로 고점이랑 저점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지금 조정 이후에 다시 되돌리면서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오늘 있었던 이 단기 악재로 인해서 유리기판 앞으로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뭐 이런 뉴스들과 이슈들이 계속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겁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러면 유리기판이 깨졌다라는 거는 이게 앞으로 되기가 힘들지 않을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그런 투매 물량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감안을 하셔서 좀 다음 주까지 좀 지켜보시는데 만약에 오늘 이 사건이 그냥 단기적인 악재로 끝날 거면은 다시 한번 저는 반등이 나올 것이고 만약에 2만 원대는 저는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2만 원을 이탈하게 된다 그러면 지금 비중이 좀 어느 정도 크시기 때문에 추가 손실을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비중 축소가 조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가 하락은 그 IR에서 유리기판이 깨진 것 때문이다. 네. 다음 주까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이 악재 지속성 여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 종목도 이렇게 자세하게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 메시지 샵 2034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으로는 문자로 한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3164님의 문자입니다. 바이넥스를 갖고 계시는데 매수가가 17,500원 그리고 비중은 10%입니다. 매도가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데 그 바이넥스가 또 저희 공략주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바이넥스 가지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 너무 일단 축하드리고요. 네. 이 부분은 피비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오늘 바이오 보안법 수혜주들이 또 강하게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시청자님 지금 그냥 입절을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요, 개인적으로 조금은 더 가지고 가도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지금 제약 바이오 섹터의 훈풍이라고 하는 게 불과 2, 3일 정도 전부터 불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당장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정도에서 마무리되기에는 섹터 전반적인 힘이 강합니다. 그리고 알테오젠이 만약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가 나오면 제약 바이오 쪽에서의 훈풍은 저는 다시 한번 이어질 것이다. 그리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 해당 종목의 호가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인데
사실 저도 오늘 아침부터 이 종목을 계속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이 종목을 너무나 좋게 보고 있어가지고 편입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지금 주가 흐름 한번 보시게 되면은 3월 18일에 고가가 18,480원입니다. 오늘 종가 18,250원. 유한양행, ABL 바이오, 그리고 아이테오젠 52주 신고가를 지금 계속해서 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차례는 저는 바이넥스가 될 거라고 봅니다. 사실상 다음 주 월요일 정도면 3월 18일에 고가는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52주 신고가가 나오는 시점에 맞추어서 시세가 한 번 더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2만 원 정도까지도 우리가 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바이넥스 매수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하루 정도 길면 이틀 정도 더 보면서 대략 2만 원 정도까지는 가지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까지 설정해 드렸습니다. 일단 시청자님 수익 너무 축하드리고요. 다음 주까지 조금 더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3213번님께서 오로스 테크놀로지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는 34,000원대시고요. 24% 추가 매수 안 해도 익절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네, 좀 들고 계셨는데 또 손절도 못 하시고 근데 또 어제 다행히 또 강세가 나오긴 맞아요. 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매수가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미 지금 비중이 꽤 있으신데 추가 매수 안 해도 좀 익절 가능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추가 매수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어쨌든 이 종목은 HABM 검사 장비 관련 종목인데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2,491억 원입니다. 2,500억 정도인데 이게 시가총액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치고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이게 또 급속도로 또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따지면은 그러면 지금 추가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게 거래량이 나오면서 지금 장대 항봉이 한번 나왔는데 이게 만약에 데드캣 바운스일 가능성도 우리는 배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반등이 세게 나왔다가 다시 빠지는 그런 흐름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비중 확대보다는 차라리 지금 가지고 있는 비중을 조금 더 지켜보시고 지금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만약에 34,000원 부근, 35,000원까지도 저는 만약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거래량만 들어오고 조금 뭔가 지금 올라와 준다고 한다면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금액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금 더 관망하시면서 지켜보시는 게 좋고 만약에 내가 예수금이 좀 여유가 있어서 추가 매수할 여력이 된다 하시면은 지금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 올라왔잖아요. 올라온 다음에 주가가 여기서 가격 조정이 안 나오고 횡보하면서 가격대를 지켜주는지를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많은 분들이 항상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조금 뭐 추격 매수 하시거나 좀 야수의 심장을 가지시는 분들이 일단 이 장대 양봉이 나오면 일단 못 참으세요. 일단 왜냐면 바닥권에서 장대 양봉이 나오던 고점에서 장대 양봉이 나오던 어쨌든 장대 양봉이 나왔다라는 거는 누군가는 또 팔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반대의 생각을 항상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고점에서 우리가 뭐 항상 그러잖아요. 고점에서 장대 양봉이 나와도 단기 차익 매물이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뭐 밑에서 올라와도 장대 양봉이 나와도 여기서 또 매물대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다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중 확대보다는 일단은 추이를 지켜보시고 주가가 가격 조정이 안 나오고 옆으로 횡보하면서 시간 조정을 준다. 그러면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뭔가가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실 때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가지고 계신 비중으로 조금 더 보유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로스 테크는 조금 더 홀딩해보자, 지켜보자라는 관점 알려드려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 다음 분도 도와드릴게요. 5079님이신데 유비 벨룩스 갖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11,300원에 비중이 50%. 손절해야 되는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데 네. 정고점 부근에 또 들어가셨네요. 그러니까요. 피디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시가총액이 한 1,300억 원 정도 되는데 네. 비중이 굉장히 또 많으시네요. 지금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그래도 조금은 더 가지고 가보자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동사의 주가 흐름이 지난 4월에 우선은 매우 좋았습니다. 이게 1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사진에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1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거의 93% 정도나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덕분에 주가가 올랐는데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스마트 카드 그리고 로보락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로봇 청소기 사업이 가지고 있는 산업 성장성은 참 좋습니다. 특히 스마트 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신흥국이라고 할 수 있거나 개발도상국, 뭐 베트남이라든지 또 기타 동남아 쪽에 계속해서 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해외 시장에서의 매출 규모와 해당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만약 반영이 되었다면 아마도 유비벨록스의 주가는 더욱 괜찮았을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아쉽게 로봇 산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아직은 참 어렵습니다. 오늘은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삼성전자와의 이슈와 관련해서 장초반에 움직임이 나왔지만 사실상 많은 기업들의 주가는 눌려버렸죠. 로봇은 아직은 갈 길이 조금 멉니다. 특히 3분기 기준으로 두산 로보틱스의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 나오지 않으면 그동안에 있던 기대감이 상당 부분 꺾이면서 주가는 약세를 보일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유비벨록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로봇 쪽에서는 지금 수준을 지지만 해주고 이 스마트 카드와 내비게이션 쪽에서의 실적이 턴이 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2분기 실적 시즌인데 아직 실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만약에 좋게 나오면 당연히 가지고 가면서 매수 가격 위로 주가가 올라오는 것을 기대할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혹시나 실적이 만약에 좋지 않게 나왔다. 그래서 주가가 8,000원으로 이탈한다. 그러면 그때는 비중을 절반 정도는 우선은 정리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비벨록스 도와드려 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 지금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접수 받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빠르게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으로는 전화 상담으로 이어서 가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TJ 프레시웨이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9,000원 50%. 아우. 29,000원이면 작년 여름에 들어가신 거네요, 시청자님. 작년 2월 달에 한 34,000, 한 35,000원대 샀었어요. 아, 네. 작년 2월에. 그리고 추가 매수를 35,000원에서 하셨고요. 그만큼 내려놓은 건데요. 아. 네. 계속 떨어지기만 하니까 아, 그러니까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네. 이거 손절을 하고 갈아타야 되는 건지 네. 그러면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이런 걸 듣고 싶어서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때 들어가신 이유는 혹시 어떤 이유 때문이셨을까요, 시청자님? 그냥 뭐 내용이 좋은 것 같아가지고 네. 매출도 좋고 또 영업이익도 많이 나고 음. 근데 얼굴이 이쁘다고 실무감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19,000원까지 빠진 적도 있어서 우리 시청자님 너무 고민 많으셨을 그러니까요. 것 같은데 두 분과 예,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긍정도 있고요. 네. 중립이네요. 그럼 그러면, 긍정을 들어봐야겠죠, 네네. 본부장님. 네. 지금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저점은 그래도 찍었다고 봐도 될까요? 네, 뭐 실적도 안 좋다고 그러는데, 그죠? 저도 지금 그 부분 때문에 네. 일단 긍정을 드렸는데 네. 사실 뭐 업황이라던가 경기 흐름 봤을 때는 이건 제가 부정을 원래는 드렸어야 되는데 네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진짜로 많이 빠졌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선반영이 됐고 진짜로 이때 과거에 코로나 때 가격까지만 안 빠진다고 한다면 네. 그래도 한 줄기 희망을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 긍정 의견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여기가 지지를 받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과거에 작년 10월 달에 주가 저점이 19,650원이었는데 여기를 지금 다시 왔단 말이죠. 근데 뭐 여기만 이탈하지 않고 이 가격대만 지켜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저는 뭐 리바운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때문에 긍정 의견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CJ 프레시웨이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 실물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계속대로 장기화되고 있는 이 병원 파업 있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지금 단체 급식에 대한 그런 수요가 줄어들고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시장 예상치를 하회할 것이다라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 지금 뭐 고금리 상황에서 사실은 뭐 소비자분들께서 이러한 그런 외식이라던가 이런 걸 줄이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실물 경기 자체가 안 좋다. 실물 경기 회복이 될 때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라는 점. 그렇다 한다면 지금 만약에 CJ 프레시웨이의 주가가 정상적으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나면서 다시 리바운드 되기 위해서는 그게 기간이 저는 상당히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금리 인하가 지금 언제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쉽사리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기도 약간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만약에 CJ 프레시웨이가 뭔가 실적 모멘텀이 개선이 되고 앞으로 단체 급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잘 활성화가 되면서 뭔가 이루어지기에는 아직 모멘텀이 부족하다. 그렇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 그리고 요즘에 이런 식자재 관련해서도 뭐 디지털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이제 그런 식자재들을 구매를 하셔가지고 집에서 많이 네. 음식을 이제 만들어서 드시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가 또 CJ 프레시웨이가 지금 그쪽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반기에 그쪽 사업에 대한 매출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정도로 코멘트를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일단 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병원 파업 이슈들 그로 인해서 병원에서 그런 단체 급식에 대한 이용자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실적이 지금 주가에 선반영됐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하반기에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서 올라온다고 한다면 반등 여력은 충분히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 비중이 50%라서 제가 봐도 손절을 하기에 좀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 2만 원대 라인을 지켜주는지를 좀 더 지켜보시고요. 만약에 2만 원 이탈해가지고 저점 깨버리면은 이거는 비중 축소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아까도 손절 얘기까지 하셨는데 진짜 나는 답답해서 도저히 못 버티겠다 하시면은 이거는 오히려 종목 교체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한번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만 원 이탈하지 않는지 여부를 좀 보셔야 하고요. 좀 비중이 워낙 크시기 때문에 조금은 지켜보자라는 또 전략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블루 엠텍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7,307원, 비중은요? 15%. 네. 오늘 오늘- 아침에 들어가셨나요, 시청자님? 네, 오늘 들어갔거든요. 네. 제약 바이오주가 오늘 전체적으로 다 갔는데 이것만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좀 갭상승으로 출발했는데 그러니까요. 참 매수한 거를 후회도 되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이. 그럼 어떤 네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예, 바이오주를 원래 하지 않는데 네. 요즘에 워낙 이제 계속해서 핫하다고 하니까. 예. 그 네. 방송에서 이제 또 두 분이 한 분은 18,000원 목표가, 한 분은 19,000원 목표가를 정해주셨어요. 네네. 네, 그래서 18,000원까지 생각은 안 하고 한 17,500원 정도에서 팔려고 했는데, 네. 예, 그것도 안 되고 이게 빠져버렸거든요. 네, 저희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도록 이거를 할게요. 제가 손절을 하려고 하다가 혹시 네. 몰라가지고 가지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제 매수가로 갈 수는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 한번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두 분 다 긍정을 오. 주셨네요. 그러면 피비님께 네.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는 블루엠텍이 좀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선은 어, 긍정 의견을 들었고요. 네. 첫 번째로는 시간에서 우선은 흐름이 나쁘지 않다는 것. 현재 기준으로 3.13%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섹터가 당장 꺾일 만한 움직임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블루엠텍이라고 하는 기업도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정도 조금 더 수혜를 얻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기업 자체는 제약 바이오 섹터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크게 매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나온 리포트를 토대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온라인 의약품 기준으로 유통은 국내에서는 1위입니다. 거기에 물류 투자 집행 비용, 독감 백신 매출 이러한 부분을 가정했을 때 실적이라고 하는 측면은 상반기는 조금 안 좋을 것 같으나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비록 단기적으로 투자자님께서 조금 들어가는 경향은 있어 보이긴 하나 혹시나 물렸다고 해서 당장 여기에서 손절치기보다는 1차적으로 시간에서의 흐름과 업황 자체의 흐름 그리고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하반기에 기대가 된다는 점에서 조금은 더 끌고 가도 괜찮을 것이다 그리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신규 상장 사실상 그렇게 오래된 기업은 아닌데요. 주가가 지난 12월 13일 75,900원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거의 한 4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까지 났습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는 분명히 반등이 크게 나올 만한 그런 기술적인 구간이 되었는데 최근에 거래량이 이제 한번 팡 하고 터진 거죠. 이렇게 나온 시세가 바로 꺾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시세가 한 번 정도는 더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블루엠텍은 조금 더 보유를 할 것을 권해드리겠으나 매수 가격 한 17,350원, 17,500원 정도까지 오면은 처음에 매도를 하려고 했다라고 하셨는데 그 마음 변하지 말고요. 또 꼭 그 가격이 오면은 미련 없이 정리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가를 걸어놓은 방법까지 말씀해 드렸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그럼 매수가까지는 그래도 갈 수가 있다는 건가요? 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또 시간에서 지금 5% 넘게 또 상승하고 있거든요.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시장에 꼭 대응 잘 하시길 바랄게요, 시청자님.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상담 도와드려 봤고요. 저희 지금도 접수 받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문자번호,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또 시간외에서 종목들 활발하게 또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중에 하나 또 저희가 짚어보도록 할게요. 또 비만 치료제 관련한 이슈가 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한독, 블루엠텍, 펩트론 같은 종목들이 지금 현재 시간에서 4에서 6%대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주호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 시장 비만 치료제 관련주 주목한다면 어떤 종목을 보는 게 좋고 또 추가적인 상승 또 가능할까요? 네, 근데 또 어제는- 지금 네. 하버드대에서 네. 살 빼려다 실명할 수 있다는 뉴스도 네.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아. 사실 제약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고민이기도 하고 또 가장 좀 약간 끌려하시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뭔가 좋은 소식이 나오면 정말 빠른 기간 안에 정말 급등이 나오기도 하지만 정말 빠른 시간 안에 급락이 나오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야수의 심장을 가지시고 이런 변동성을 즐겨 하시는 분들이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그만큼 저러한 우려 발언들은 사실 단기에 많이 오른 그런 것들에 대한 급락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럴 만한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거에 대한 부작용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 완벽하게 검증이 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는 부분이 있어서 저러한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에 계속적인 뉴스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단기간에. 특히나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군들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단기간에. 그렇기 때문에 저러한 안 좋은 소식들이 나왔을 때 그러면 시장에서 반응은 야 이거 이럴 수가 있겠다 그러면서 차익 매물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저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는 종목들만 계속 간다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은 에이 저거보다 내가 투자한 것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지금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굉장히 두드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섹터에 있는 모든 종목군들이 지금 일괄적으로 상승세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분명히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일 것이고 그 중에서도 정말 기술력이 있고 실제로 기술 이전과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가능한 기업인지를 잘 따져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고 이게 얘도 오른다 해갖고 따라가셨다가 오히려 그러한 변동성이라던가 급락에 당해서 손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 섞인 목소리들 그리고 이 기업이 가진 장점들 여러 가지들을 비교해 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고 일단은 양봉이 떠고 급등이 나왔을 때 내가 여기서 사면은 더 가지 않을까 이런 마음가짐으로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한 발 물러서서 이 기업은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이런 기술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은 가치가 있을 것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을 꼭 해보시면서 투자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또 워낙 또 이슈가 좀 계속 바뀌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테마주는 조금 잘 유의하시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다음으로는 에브리봇도 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 외 상승 중인데 또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자동화 로봇 도입을 확대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또 로봇주가 좀 꿈틀댔는데 워낙 또 소외되어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이 부분은 피비님께 여쭤볼게요. 에브리봇 과연 다음 주까지 이 뉴스에 따라서 좀 시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로봇에 대해서는 그리 좋은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 그리고 삼성전자 2030년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과정까지 몇몇 로봇이 새롭게 출시가 되고 이 많은 부분들이 공정에 투입이 되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한 시간 동안 과연 그에 걸맞는 실적을 계속해서 보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로봇 관련된 기업은 결국 두산 로보틱스를 봐야 합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더 안 좋아졌습니다. 시장은 3분기에 두산 로보틱스는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을 매우 강하게 내어놓고 있고 지금 기다리는 중인데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막연히 기대감이라고 하는 한 가지 변수만으로 주가가 크게 버티지는 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 모든 것을 감안하였을 때 에브리본, 또 뭐 두산 로보틱스, 기타 로봇 관련된 기업들은 우리가 우선은 3분기 기준으로 실적이 나오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적이 안 좋게 나와버리면 로봇 관련된 기업들은 추세가 더 안 좋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에브리봇 또한 결국 주가는 계속해서 밀리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아무리 좋은 호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실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지금 시장은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에브리봇 시간에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다음 주 월요일에 출발 자체는 좋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매수 가격에 따라 투자자들마다 다르겠지만 오늘 종가 정도에 들어가신 분은 가급적 다음 주 월요일에 매도를 그리고 매수 가격 부근 정도까지 오면은 우선은 정리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봇주는 아직까지는 조금 모멘텀을 받기는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이다라는 말씀 전해드려봤고요.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조금 입절을 해보자라는 전략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시간의 특징주 저희가 짚어봤고요. 저희 다음으로는 유튜브 상담 도와드릴게요. 우리 쉼님이 보내주셨는데 HLB를 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매수가가 47,900원이세요. 너무 부럽습니다. 네, 비중도 20%고 지난번 폭락 때 비중을 늘려가지고 최근에 반은 익절했다라고 말씀하시네요. 근데 나머지를 언제쯤 매도할지 알고 싶어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네, 정말 부러운 또 시임님이신데 네. 지금 뭐 익절해도 괜찮으실 것 같은데 언제쯤 뭐 매도를 해볼까요? 지금 저 가격에서 사신 다음에 네네. 안 파셨다라는 거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12만 원 이상 보고 계시다라는 것 같고 팔 생각이 없으신 것 같은데 뭐 예. 질문을 하셨으니까 답변을 굳이 드리자면 네네. 제 입장에서는 저기 20% 중에 10%는 덜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때도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짧은 순간에 거의 뭐 엄청난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변동성이 크고 지금 HLB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간암 신약과 관련된 딱 모멘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예를 들면 뭐 이런 얘기 하면 좀 그렇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과거에 신라젠과 셀트리온을 비교해 보면요. 셀트리온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이오시밀러거든요. 근데 신라젠은 그때 모멘텀이 팩400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라젠은 결말이 정말 안 좋게 났지만 그래도 셀트리온은 지금 뭐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고 우여곡절이 많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어쨌든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바이오주들, 바이오 섹터 내에서 흐름을 보시면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플랫폼 관련 기업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삼천당 제약 뭐 여러 가지 지금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바이오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을 보시면요. 대부분 다 기술력이 있어요. 물론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부족하지만 그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 HLB 그룹주 같은 경우 특히나 그 간암 신약 그게 실패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거 하나 말고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걸 하나만 바라보고 끌고 가시기에는 정말 이 기업에 대한 신뢰와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 개인적으로 그런 뭐 좋아하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뭐 어떻게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47,000원부터 여기까지 가져오셨다라는 것만으로도 12만 원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좀 염려가 되신다고 한다면 절반을 매도하시고 나머지를 조금 더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심님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또 오늘 HLB 그룹주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문자로 6411번님께서 HLB 생명과학을 가지고 계신데요. 매수가는 15,500원에 비중은 30%입니다. 대응 전략 부탁합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또
HLB 생명과학 가지고 계신 6411번님은 지금 손실 중이십니다. 참 투자자분들마다 손실 중이신 분도 있고 수익 중이신 분도 있고 참 다양한 것 같은데 PB님 생명과학은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지금 사실상 HLB만 보면 될 것 같아요. HLB가 어떻게 되느냐가 그 아래에 있는 많은 기업들의 주가를 모두 견인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데요. 제가 HLB와 관련한 이야기를 한 개만 해드리자면 네. 2019년에 해당 종목이 3거래일인가 연속 하한가를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대표이사가 우리와 같은 이런 매일경제부터 시작을 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거의 모든 경제방송사 그리고 유튜브 심지어 공중파까지 직접적으로 출연을 하면서 우리 회사 이러이러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어필했던 제가 기억이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됐냐면 저점 대비 단기간에 8배가 올라갑니다. 지금 HLB도 결국에는 이러한 충격에 따라서 주가가 어쨌거나 많이 밀릴 거라고 봤는데 지금 다 올라가는 거죠. 이게 의미하는 것은 HLB의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도 그랬지만은 지금도 결국 이겨낼 것이다라고 하는 많은 심리가 저는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약 바이오 섹터 자체의 훈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분명 제약 바이오 섹터는 기존에는 기술 이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플랫폼의 확장과 로열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매출이라고 하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유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면 힘이 매우 강하다고 보입니다. 그 많은 부분들이 HLB 생명과 그 모든 기업들의 주가를 다시 한번 제자리에 놓게 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HLB 생명과학 또한 HLB에 비하면 주가 흐름이 조금 약하긴 하나 그래도 충격이 있기 전 수준까지 다시 한번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HLB 생명과학 15,5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조금 힘이 들긴 하지만 최근에 잘 올라가니까 조금 더 보유해 나갈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LB 생명과학 좀 걱정이 많이 되셨을 텐데 참고가 되셨길 바랄게요. 또 다음 0866님도 HLB 바이오스텝을 갖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매수가가 3,900원이고요. 비중은 무려 50%라고 합니다.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여쭤보시네요. 본부장님께도 여쭤볼게요. 앞서서 HLB랑은 조금 다른 또 결의 상담일 것 같은데 이분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건 참 아까 뭐 많은 말씀하셨지만 네. 지금 결국에는 HLB가 가야지 다른 그룹주들도 움직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HLB를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지금 3,900원대라고 하셨는데 지금 단기간에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저게 결국에는 이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대응할 거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HLB가 지금 다시 한번 도약을 하면서 정말로 12만 원까지 다시 가게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그 매수가 부분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저기서 만약에 다시 빠지게 된다고 한다면 여기는 올라오기가 더욱더 힘들어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이 개파락했던 부분을 지금 메꾸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개파락한 부분에서 어쨌든 여기 하락하기 전 가격대에 올라오니까 지금 윗골을 달면서 빠진다 누군가는 이 가격 오면은 팔고 싶어 한다 이렇게 좀 심리가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만약에 더 빠져서 다시 한번 무너지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비중 축소보다는 아예 그냥 전량 매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여기서 2,800원 부근을 지켜주면서 조금씩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온다고 한다면 매수가 부근 가면은 그냥 전량 매도하시고 나오시는 게 더 좋겠다. 차라리 HLB 이런 계열사들 말고요. 내가 HLB를 보고 싶으면 그냥 HLB에 투자하시는 게 더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많은 투자자분들을 웃고 울게 만들었던 HLB 그룹주 좀 시리즈로 상담 도와드렸으니까요. 투자 판단에 많은 참고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TCS 네. 4천에 30%거든요. 이거 그 초전도태 이슈 때문에 들어가신 걸까요? 예, 옛날에 전에는 5,600원씩만 뭐 내려갔다 빠졌다 올라가고 뭐 상당히 좋았는데 네. 그때 제가 4,600원인가 그때 내가 매도 기간을 놓쳐버렸어요. 네. 그래서 지금 계속 내려가네요. 지금 2,000 얼마 정도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의 좀 전망을 여쭤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이거 입대를 해야 되나 뭐 어떻게 되나 싶어가지고. 네. CCS 과연 여기서 좀 반등 가능할까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CCS는 두 분 다 부정이시네요. 그러니까요. 첫 올 부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피비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지금이라도 좀 과감한 전략이 필요한 걸까요? 비중은 우선은 조금은 정리하자 그런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초전 노체와 관련된 이슈가 지난해 그리고 올해 초까지 제가 기억하기로 대략 3월 초였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계속 광풍이었습니다만 이제 제가 최근에 초전 노체 관련된 이야기를 아예 들어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설령 이야기가 나와도 1차적으로 신성 데이터테크와 같은 기업이 크게 움직이지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는 CCS가 크게 움직이는 경향은 없어 보입니다. 주가도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밀리고 있는 그런 흐름 속에 동사가 기본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방송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송출 사업에서의 실적도 지금 좋은 편이 아닙니다. 사실상 테마에 의해서 모든 주가가 결정이 되었고 그 테마의 불씨가 꺼지면 꺼질수록 주가는 결국 테마에 따른 주가 상승이 나왔던 전 수준까지 저는 회귀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만약에 동사의 주가가 초전 노체와 관련돼서 엮이지 않았더라면 예전 수준입니다. 480원입니다. 아이고. 여기에서 아마 움직이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초전 노체라고 하는 테마가 붙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초전 노체와 관련된 이야기는 당분간은 없었고 또 앞으로도 당분간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우리가 CCS 넓게 보면 초전 노체에 관련된 기업들을 계속해서 보유하세요라고 권하기는 참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아쉽긴 하지만 비중을 대략 절반 정도는 우선은 줄여보시고요. 남은 절반은 중간중간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혹시나 모르는 상대 양봉이 나왔을 때 맞추어서 역시나 그것도 정리해 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CS는 아쉽게 좀 초전도태 이슈 때문에 좀 약간 두 분 다 부정을 주신 것 같아요. 조금 보수적인 관점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APR 네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시죠? 35만 3천 원에 20%요. 최근에도 들어가셨나 봐요. 예, 7월 7월 초에 들어갔는데 7월 초에 그러니까 계속 들어가셨고요. 빠지는데 이게 언제 그 매수가까지 뭐 다음 주나 되면 복귀가 될 수 있어요. 이거 왜 되는 겁니까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들어가자마자 한번 10%대 급락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요. 걱정 많으셨을 것 같은데 두 분과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그래도 두 분 다 긍정을 주셨어요. 네, 그럼 이주호 본부장님께 긍정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10% 급락은 좀 과도하다라고 생각도 들었고 오늘도 또 6%대 급락이 나왔거든요. 네, 무슨 뭐 어떤 악재가 있어서 빠졌다기보다는 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온 거에 대한 차익 매물 출회됐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사실 여기가 지금 사실 이제 화장품 관련, 뷰티와 관련된 종목분들이 진짜 2분기 때 많이 달렸거든요. 많이 달렸고, 그리고 사실 이 APR 같은 경우도 사실 뭐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상장하고 나서는 반토막이 났지만 반토막 난 이후에 정말 많이 40만 원대까지 회복했다가 다시 눌리는 상황인데 이러한 어느 정도의 변동성 그리고 차익 매물은 출회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매수가가 35만 원대라고 하셨는데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여기서 사람 심리가 이제 원래 35만 원대가 한번 돌파가 나오기 전 저항을 맞았던 눌렸던 자리였기도 했거든요. 근데 여기를 다시 이제 돌파를 하는 그림이 나오다 보니까 야 이거 더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게 여기서 당장 뭔가 앞으로 더 성장하겠다. 왜냐면 지금 화장품 좋다 앞으로 실적 좋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됐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 한다면 3분기, 4분기 그리고 앞으로도 더 나아가서 더 좋아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그렇게 좋아지기까지 어쨌든 주식이라는 게 사이클이 있습니다. 왜냐면 주식은 영원한 우상향이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떠한 종목이든 어떠한 것이든 간에 지수든 간에 모든 게 다 우상향을 하는 것 같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보세요. 결국에는 더 갈 것 같지만
급락이 나오고 조정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저는 그러한 흐름 중에 사이클의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기업 자체가 안 좋고 앞으로의 모멘텀 자체가 부족하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그동안 많이 올라왔고 누군가는 이 가격대에 왔을 때 팔고 싶기 때문에 빠지고 차익 매물이 나왔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비중이 20% 정도면요. 비중 확대보다는 일단은 더 가져가시면서 조금 추이를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APR이 지금 최근에 나온 뉴스인데 글로벌 K뷰티 플랫폼과 관련해서 해가지고 이제 수출에 대한 그거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어떤 플랫폼 사업을 해서 수출을 한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나중에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을 지켜보시면서 조금 더 보유하시면서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많이 힘드셨겠지만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종목 상담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운수대통 시간 이어지는데요. 오늘 강현금 매니저 나오는 날이죠. 맞아요. 이 삼천당제약이 오늘도 또 급등세 보여줬습니다. 리뷰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시초가 공략주도 공개되니까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운수대통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